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17일 개유 첫 번째 기사 1592년 명만년 20년 상이 유격 장군 심유경을 접견하기 위해 용만관에 나아갔다. 막차에 들어가 좌의정 윤두수, 행 예조판서 윤근수, 행 도승지 유근을 인견하였다. 윤두수가 아뢰기를 유격이 겉으로 적과 강화를 하여 우리의 두 왕자 및 우리나라 남녀를 되돌려받고 평양성에서 적들이 물러간 다음에 우리나라 군사가 들어가 점거하려는 것이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는 사이 반드시 금년 겨울이 다 지나갈 것이니 이것이 걱정이다. 또 저 적들이 어찌 유격의 한마디 말을 즐겨들어 군사를 거두고 물러가겠는가 하자 윤두수가 아뢰기를 적이 불의로서 명분 없는 군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고 물러간다는 것은 혹 그럴 리도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 생각으로는 적들이 실제 강화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겨울 추위를 지내려고 그러는 것이다. 하니 윤두수가 아뢰기를 상께서 외적의 뜻을 통촉하심은 보통보다 뛰어난 의견이신 만큼 신들이 감히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 군사가 참으로 와서 구원하겠는가? 중국 조정에서 중국의 경계만 방어하자는 의논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된다. 하니 윤근수가 아뢰기를 신은 반드시 와서 구원해 줄 것이라 보장합니다. 하였다. 유격이 나오자 상이 영접하여 청상에 이르러 말하기를 여러 차례 멀리 나오시느라 피곤하지 않으시오. 하자 유격이 말하기를 황상의 명을 받들어 귀국의 백성들을 위해 오는데 뭐 필요할 게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병부의 차부를 보니 강화할 뜻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매우 민박합니다. 우리가 적과는 만세를 두고도 꼭 갚아야 할 원수입니다. 전일에 50일 동안의 약속을 굳게 지키면서 중국군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지금 도리어 강화를 허락할 뜻이 있으니 당당한 중국 조정에서 어찌 소추의 강화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제가 처음 50일을 한정으로 한 것은 외적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길이 길어서 진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논이 다 마르고 추수가 끝나기를 기다려 거사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선 강화를 허락하여 적들로 하여금 귀국의 남녀와 옥백 및 두 왕자를 돌려주게 한 다음에 서서히 대병이 이르기를 기다려 일거에 당평하려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송야는 지금 어느 지방에 이르렀으며 군사가 출동할 시기는 정확히 언제이며 병마는 얼마나 됩니까?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대군은 모두 7만 명인데 지방의 원건이 있어 오는데도 지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오는 자는 1만 2천 명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중국군을 이미 기다리지 못하게 되었으니 우리나라는 멸망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병마로 한번 승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남방에 있는 적은 추위를 잘 견뎌내지 못하여 이미 용기가 꺾였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따뜻한 봄에 이르면 우리나라 백성들 모두가 섬멸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요동까지 침범할 염려가 있습니다.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귀국의 군마로 적을 섬멸함 매우 다행스럽고 좋은 일입니다. 다만 내가 보기에 귀국의 장사들은 대오가 분명하지 못하고 호령이 엄숙하지 못합니다. 꼴을 베든 사람을 몰아서 억지로 군사를 삼았으니 그런 무리들이 어찌 내달리고 무지를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중국 군사가 이르기를 기다려서 거사해야 옳습니다. 나도 국왕께서 파월해 계신 것을 보니 눈물이 절로 나옵니다. 귀국이 한편으로는 예의의 나라요 한편으로는 중국의 번방이므로 마땅히 있는 힘을 다해 주선해서 계책으로 외노를 속이겠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단기로 적진에 들어가 약속을 정하고 왔는데 어느 겨울에 일신의 생사를 생각하겠습니까? 나도 관직이 높은 것은 아니고 또 편안히
사실에 누워 있을 수 있는데도 왕래함을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은 것은 오직 귀국을 위해서입니다. 또 석야는 바로 병부 상서 석성을 말한다. 그도 귀국을 위하여 잠을 편안히 자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데 나도 석야의 그런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삼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17일 계유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경계의 동쪽과 강원도의 북쪽에는 동서로할 만한 장수가 없어 그곳 백성들이 각기 살 길을 찾아 산골짜기에 모여있는데 이 역의 일과 같아 매우 미안합니다. 언관의 말이 크게 깊은 뜻이 있으니 상의 분부대로 의정 유홍을 도 채찰사로 삼아 수안과 토산 사이에 주둔하게 하여 형세를 보아가며 나아가 이천, 상령, 안협 등지에 도망해 있는 난민과 군사를 불러 모으게 하되 한결같이 병부의 흩어지고 도망한 자를 모으고 의병을 모아 회복을 도모하라는 자문의 뜻으로 하사하여 떠나기를 재촉하소서. 또 언관의 의계에 한 통을 써 보내야 합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17일 계유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경기 순찰사 권증이 파직당하였고 여주 목사 성령이 이미 가선으로 올랐으니 권증을 대신하게 하여 양향을 조치하되 한결같이 권증이 수치한 규례대로 하기를 청하였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17일 계유 네 번째 기사 예조판서 윤근수 공조판서 한응인 등이 아뢰었다. 신들이 성, 여해 등이 간첩이 되어 우리 척의 기밀을 정탐한 상황을 16격에게 고하였더니 유격이 말하기를 간첩이 본국의 일을 누설한 뿐만 아니라 천병의 많고 적음과 늦고 빠름까지도 보고 듣는 대로 몰래 적에게 통하니 매우 놀랍다. 내가 이 글을 보니 마음이 흔들린다. 마땅히 조금씩 전진하여 안흥과 승령 사이에 이르러 다시 상의하여 처리하고자 한다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17일 계유 다섯 번째 기사 윤두수가 16격에게 보낸 글은 다음과 같다. 조승국 배신의 의정부 조화 이정 윤두수 등은 돈수 재배하고 유격 노야 태좌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군신들이 노야의 천건 같은 한 말씀을 믿고 수교를 지내면서 비록 상설을 무릅쓰고 강물가에 위태롭게 지내면서도 감히 고통스러움을 말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하루의 목숨이 역시 노야가 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초가 한번 돌아간 뒤에 사생의 바람이 하늘을 쳐다보듯 아득하고 약속한 기한이 이미 지났는데도 명을 듣지 못하여 눈물을 뿌리며 머리를 들어 죽을 장소만 서로 바라볼 뿐이었는데 지난번 태조하께서 여러 번 마음을 써서 삼가 왕을 차임하여 먼저 적중에 알린 것을 보고 그제서야 태자께서 마음쓰기를 그만두지 않았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겨울철에 이미 반이나 지나도록 한번 싸울 것을 미뤄 얼어 죽게 된 것으로 하여금 편안히 그 소굴에 앉아있게 하였습니다. 얼어 죽게 된 적으로 하여금 편안히 그 소굴에 앉아있게 하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잃어 이미 새 봄이 와 예봉을 쉬었다가 벌떼처럼 흩어지면 팔방의 병력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중국 군사 10만이 나오더라도 성패를 꼭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마가 참 약하고 장관이 참으로 겁을 낸다 할지라도 그나저나 망할 바에야 누군들 추위를 텀타 결전을 감행하여 공을 세우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지가 정령하여 이미 발병을 허락하였고 우리나라의 형세는 경락께서 또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비록 길은 없더라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전을 기해 망동해서는 안 되겠으므로 군량을 많이 준비하고 신추를 쌓아놓고 여사와 가마솥을 갖추는 등 있는 힘을 다해 대군이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선의 신하들이 더러 지나치게 생각하여 의욕을 품기를 노약에서 처음 강화를 허락하였기 때문에 일부러 적의 토부를 늦추는 계획을 쓰고 있다 합니다. 만약 이 말이 마침내 행하여지면 소방에서 천주에 가서 하소연한 것은 본디 대의를 밝히고 수치를 씻으려는 것이었는데 도리어 이 적들로 하여금 강화를 하여 서서히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니 본래의 뜻이 어디에 있겠으며 또 이 원수를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 임금께서 그 말을 듣고 노하여 이르기를 중국의 명공 거경이 황상의 명지를 받들어 천명을 즐기는 지극한 이로 천자의 위령을 떨칠 것이니 어찌 춘추에서 부끄럽게 여긴 일을 하여 흉악한 오랑캐에게 욕을 당할 것이냐. 다시 그런 말을 하는 자는 죄를 주겠다 하시면서 밤낮으로 하늘을 우러러 명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약에서 재차 스그로이 행차하시어 저희 나라에 광림한 것을 보게 되었으니 우리는 소생하게 되었으며 이제까지 초조해 하던 것은 시원스레 풀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노약께서 우리나라의 일 때문에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노구하셨으니 조선의 군신은 처음 죽음으로써 보답하기를 생각하고 있으며 이후의 연휴는 다 노야의 은혜로 여길 것입니다. 노약께서는 끝까지 인을 베풀어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그늘의 적진에서 와서 말하는 자들이 모두 적들이 겹저고리와 겹바지를 입는 데 습관이 되지 않아 추우면 단지 불만 쬐기 때문에 피부를 대기까지 하고 목을 움츠리고 발을 꼬고 있다 하니 그 용병과 전투에 있어 용감할지 겁을 낼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하늘의 준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나라의 군정이 역시 전널과 크게 달라서 관군은 분발할 것을 생각하고 의병이 모여들고 부인들은 투척할 것을 생각하여 아이들은 강화한다는 말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인심이 이러하니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적이 열로의 9년을 나누어 점거하고 있으면서 모두 토구를 만들어 하늘을 편히 지낼 상황이니 이때 급히 치지 않으면 사가를 뱃속에 기르는 격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먼저 평양을 탈환하여 그 요새를 통과한 다음에야 비로소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루빨리 진격해 토벌하려는 이유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노의하께서는 이 기회를 틈타 속히 도모하여 지금을 보내온 적들에게 천지를 받도록 한다면 우리나라가 길이 황은을 힘입어 종사의 수치를 싣고 끊어지려던 운명을 이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뿐만이 아니니 1월이 비추고 상로가 내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누가 서로 두렵게 생각하여 천일을 가까이 할 수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말이 막히고 마음이 슬퍼서 무엇라고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원하건대 노약께서는 불쌍히 여겨 헤아려 채택하소서.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18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밤 일경의 객성이 천창성 안과 왕량성 동쪽과 서쪽 제1성 안에 나타났고 오경에는 달무리가 졌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18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오늘의 국가의 전망이 중국 군사에 달려있다. 성시랑이 가까운 곳에 있으니 약간의 신료를 거느리고 친히 청병하면 빠른 시일 내에 병마가 반드시 올 것이니 이 뜻이었다는가. 친히 청병하겠다는 뜻을 유격에게 통지하고 또 유격에게 고하기를 국왕께서 이곳 한 구석에 와 계시니 회복할 길이 없고 다만 남쪽 한 곳만 온전한 것 같으므로 그곳으로 피하려 한다 하여 그의 뜻을 탐지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18일 갑술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친히 가서 청병하겠다는 정교는 비록 가설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지존의 행동인데 어찌 용이 하겠습니까? 계획이 만약 어쩔 수 없다면 제신들이 가야 마땅합니다. 다만 사직을 위하여 친히 청병하시겠다는 정교가 있어 제신들이 힘써 청하여 그만두었으니 그 뜻이 민박하다. 유격의 뜻은 어떠한가 라고
품문하여 시험해보는 것도 무방합니다. 또 남쪽으로 피하겠다는 뜻으로 탐문하는 것도 온편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18일 갑술 4번째 기사. 사은부가 아뢰기를 기보 동쪽 강원도 영서 황해도 산골 군에 통호하고 절제할 사람이 없어 인심이 놀라 흩어져 적세가 충만합니다. 급히 제신을 보내어 수습하고 보완하는 일을 사실 그만둘 수 없습니다마는 어루만져 소모하고 적을 소탕할 계획이 반드시 자세하고 적이해야만 백성들이 실망하지 않고 이를 쉽게 성사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그런 사람을 얻기만 하면 반드시 중망 있는 상신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의정 유홍이 가면 배단을 끼칠 우려가 없지 않으며 조처하는 데에도 잘 처리하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채차하고 다른 사람으로 개정하여 보내셔서 광해도는 군업이 적고 드문 데다가 난리를 겪은 뒤에 백성들이 경황이 없는데 명을 받고 벼슬에 부임한 사람이 4, 5명에 이르러 공억이 적지 않고 호령이 여러 갈래이니 매우 염려됩니다. 감사 유영경은 조치가 언당하지 못하여 인심을 크게 잃고 있는데 또 순찰사 이정함과 함께 해변에 있으면서 양사가 함께 거처하니 연럽이 누구를 따라야 좋을지 모르고 있습니다. 유경영을 채차하소서. 전 영흥부사 안세희는 본디 광망한 사람인데 중앙가자를 조수하였거늘 조정에서 자견한 뜻을 생각하지 않고 부에 이르자마자 함부로 수탈하여 난리를 겪어 흩어진 백성들을 산으로 도망가 살게 하고 날마다 기생과 음란한 놀이를 일삼아 적을 도벌하기 위해 응모해온 군사를 모두 흩어지게 하였으므로 여론이 매우 통분해합니다. 당상의 가자를 개정하고 삭직하여 종군하게 하소서. 방의사 이천은 법을 어기고 도망하여 동궁의 부름에 나아가지 않았고 역마에다 첩을 씻고 여러 곳을 횡행해 지나가는 백성들이 모두 그의 살점을 씹어 먹고자 하는데도 군유를 면하였습니다. 이것으로도 실형이 이미 심한데 종군한 지 오래지 않아 공의의 전혀 없는데도 갑자기 중임을 회복시켜 주었으니 상벌이 전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율이 해이해져 이 일이 거느린 강원도와 황해도의 군졸 역시 반드시 분격하여 해산할 것입니다. 천을 다시 항으로 돌려보내 그로 하여금 주의를 느끼고 스스로 공을 세우게 하셨어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유홍은 이미 차하하였으니 지금 개정할 수 없고 황해감사는 그처럼 자주 바뀌었으니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 연화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18일 갑술 5번째 기사. 차관원이 아뢰기를 대적을 섬멸하지 못하였고 중국 군사도 이르지 않았는데 16격이 단기로 호랑이의 소굴에 들어갔으니 간사함이 많은 적들인지라 의외의 환란이 반드시 없으리라 어찌 보장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대비책은 마땅히 만전을 기해야 하니 묘당의 계책은 반드시 저기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더구나 모책은 많은 사람의 생각을 귀히 여기고 모책은 많은 사람의 생각을 귀히 여기고 이는 반드시 널리 물어야 하는 것으로 들 것만큼도 미진함이 있어 후에 할 일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위로 공경에서부터 아래로 시졸에 이르기까지 각기 소견을 진술하게 하되 무릇 성을 공격하는 방략과 재성의 계책을 빠뜨리며 없게 한 다음에 비변사로 하여금 좋은 계책에 따라 의논하여 몰래 도원수에게 이서해서 임기응변하게 한다면 반드시 만에 하나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사로 하여금 빨리 거행하게 하소서. 중국 관원의 접대는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접대하는 일은 반드시 판관에게 있는데 이달 17일 16격의 하인에게 술을 줄 때에 술과 안주가 시고 박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릇도 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젓가락을 들다가 땅에 던지고는 주례가 끝나기도 전에 일어났으니 그 태만하고 마음을 쓰지 않아 사치를 손상시킨 죄가 큽니다. 판관 권탁을 추구하기를 명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19일 을해 첫 번째 기사. 밤 일경에 객성이 창성 안과 왕량성 동쪽과 서쪽 제1성 안에 나타나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19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좌이정 윤두스 행 예조판서 윤근수 우찬성 최황 부제학 김응남 공조판서 한응인 병조판서 이한보 이조판서 이산보 행 이조참판 구사맹 대사원 이덕형 병조참판 민여경 지비 이호민 은교 구성 정은 이광정 행 도성지 유근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 군사가 언제 올지 확실히 모르는데 여러 사람의 의논이 아군만으로도 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제진의 병마를 활용하여 결전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윤두수가 아뢰기를 우리 병력이 고단하고 약하여 중국 군사를 의지하고자 하는데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다. 서쪽 변방은 약속이 되어 있으니 비록 군사를 진군시키지 않더라도 우선 먼저 강면에서 시험해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제진의 군사는 단약하기에 이르지 않았고 승군 역시 많아 군세가 점차 떨치고 있으니 유격이 나오기를 기다려 적이 성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해 그들이 추위에 시달려 괴로워하는 틈을 타 격파하면 섬멸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제 구성을 원수부에 보내 이런 뜻으로 지휘하게 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에서 즉시 군사를 출동시키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니 윤두수가 아뢰기를 전일의 장관이 패배하였기 때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김응남은 아뢰기를 중국의 병력이 비록 단약하다지만 만약 정병을 보내면 결코 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가을부터 겨울에 이르기까지 한가 손만 먼저 내고 아직까지 확실한 기약이 없는데 만약 이번 겨울철에 섬멸하지 않아 따뜻한 봄에 적추 평수길이 수십만 군사를 이끌고 요동을 침범한다면 산해관 이동은 무인지경이나 아름없게 됩니다. 또 이제 접전하여 불리하게 되면 순안 이서 일대의 일로의 양추는 모두 적군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하고 윤두수는 아뢰기를 어제 청병하는 정규를 보았는데 사직을 위해 아주 좋은 계책이었습니다. 다만 나라 일의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모두 요동으로 건너가자는 한마디 말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지금 비록 청병하기 위하여 가신다고 하지만 한번 압록강을 건너면 인심이 흩어져 수습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 여름 북도의 형세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경은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주상께서 이미 요동으로 건너갔다고 생각하여 일이 어찌할 수 없었기에 적도들이 마음대로 날뛰게 방치하고 막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꼭 부득이하다면 여러 신하들이 잇따라가서 청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윤근수, 김응남, 한응이는 아뢰기를 임금은 하루라도 다른 나라 지경에 있을 수가 없으니 이 일은 결단코 옳지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당초에 16역이 스스로 강화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중국 조정의 뜻이었을 것이다 하니 윤두수가 아뢰기를 중국의 입장에서는 강화가 상책일 것입니다. 우선 강화를 허락하였다가 그들이 성을 나가기를 기다려 모조리 죽인다면 우리나라에도 매우 좋을 것입니다 하고 김응남은 아뢰기를 비록 화의를 허락하더라도 중국은 이룰 것이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 화의는 끝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혹시 평양성이 험고하여 쉽게 탈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을 유인하여 성을 나오게 하고 그 뒤를 치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니 이 한복이 아뢰기를 적이 매우 교사해 반드시 유격의 한마디 말을 듣고 물러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비록 강화를 하더라도 적은 반드시 물러가지 않을 것이다. 적이 강화를 청하는 것은 단지 겨울을 지내기 위한 계책이다. 그들에게 무슨 좋지 못한 일이 있다고 군사를 거두어 그들 나라로 돌아가겠는가? 마땅히 좌상을 말대로 급히 쳐야 옳다 하니 윤근수와 한응인이 아뢰기를 유격이 지금 적진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아군이 진격하여 헤아리지 못할 문제가 있을까 염려되고 또 중국에 죄를 짓게 됩니다 하고 윤근수는 아뢰기를 병사가 채직을 당하여 비록 급히 진격하려 해도 형세가 미치지 못합니다 하고 이 덕형이 아뢰기를 승군 역시 진격하고자 하니 16역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동서가 서로 약속하여 즉시 진격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강화의 제군은 어찌하여 한번 들어가고는 다시 나오지 않는가 하니 이 덕형이 아뢰기를 최원의 군사는 둔치 한지가 오래이고 김천일의 희하에는 적을 막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연두수가 아뢰기를 근자에 선비들이 소장을 가지고 와 올리는 자가 매우 많은데 비록 일일이 간납하지는 못하더라도 특별히 우용하는 뜻을 보이고 그 가운데 쓸만한 자는 제주에 따라 직임을 제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이 광정은 아뢰기를 천리 먼 길인 궁궐로와 항소 논사하는데도 단지 계자만 찍어서 을에 회사에 내리니 매우 미안합니다. 그 말은 비록 다 체납할 것이 못된다 하더라도 성의는 매우 아름다운데 어렵게 먼 길을 와서 실망하고 돌아가게 한다면 인심이 해이해질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남쪽으로 가기를 청하는 계책은 어떠한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이곳에 있다가 만약 급하게 되면 요동으로 건너가자는 한 가지 계책이 있을 뿐입니다. 남쪽은 근본의 땅이니 이곳에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저기 만약 요동을 범하려면 반드시 우리나라를 다 멸망시키겨 자기들 소유대를 삼은 다음에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서쪽으로 향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양호를 위태로운 땅으로 여기는 것이다 하였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급하지 않은 관원을 감축하여 군향을 보충해야 하는 일은 평상시에도 급선무로 삼아야 하는데 더구나 난을 겪어 판탕된 때이겠습니까? 한 구석의 힘을 기울여 한 나라의 비용을 대야 하는데 어찌 사사로운 인연으로 계속 관직을 제수함으로써 봉료를 지나치게 지출하여 군흥을 모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요즘 전조에서는 이를 생각하지 않고 구차하게 자기와 친한 자에게 긴급하지 않은 관직을 제수하여 넘식을 도모하게 하여 여론이 매우 미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상과 생낭청을 추구하고 앞으로는 군공으로 상주는 직과 드러나게 일컬을만 하여 부득이 제비하여야 할 자 외에는 일체 금단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 7월 32권 선조 25년 11월 19일 올해 세 번째 기사 16경이 의지를 출발하여 평양으로 향하다. 선조 7월 32권 선조 25년 11월 19일 올해 네 번째 기사 하몽의 생원 진대유가 복주되다. 진대유는 나라를 배반하고 적당히 되어 비루하게 섬기기를 좋아하였다. 먼저 두 딸을 외추와 통사에게 아내로 주어 자신의 근본을 굳히고는 그의 아들 진계수로 하여금 날마다 위 간사에게 나아가 기염을 떨치게 했다. 또 그의 매부 박이성이라는 자를 시켜 밖의 아군의 소식과 민정의 향배 순역을 정탐하게 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적의 소굴을 출입하면서 마음껏 아첨하는 것으로 계책을 삼으니 모든 외적들이 조선 영공이라 불렀다. 외노들이 여러 곳에서 검약한 물화 인축을 모두 그의 집에 쌓아놓고 소를 잡고 생선을 회쳐서 날마다 사위인 외적과 마음껏 마셨다. 또 외차를 보내어 나라의 곡식과 산의 진미를 독촉하여 받아들여 산처럼 쌓았는데 이를 관고라고 하였다. 만일 재능이 있고 용건한 사람이 있거든 수건이 있는 자가 있으면 몰래 해쳐 모두 다 제거하고 말았다. 주대요. 선조 7월 32권 선조 25년 11월 20일 병자 첫 번째 기사 밤 일경의 객성이 천장성과 왕량성 동쪽과 서쪽 제1성 안에 나타나다. 선조 7월 32권 선조 25년 11월 20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전쟁 시에는 상부를 삼가 밝힌 다음에야 공 있는 사람을 격려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만약 그 사실을 묻지 않고 혼잡하게 마구 제수하면 은명이 전도되어 사람들이 모두 사기가 풀려 관계된 바가 적지 않습니다. 밀양부사 이수일은 별다리 드러난 공도 없는데 갑자기 중앙가자를 제수하였으며
토산 현감 이희원은 기록할 만한 공로가 없는데도 역시 당상으로 올렸으므로 듣는 자들이 모두 비웃고 있으니 아우러 개정하기를 명하소서. 죄인 이 태형은 붙잡혀 올 때에 태연이 말이 끄는 가마를 타고 왔으며 정비할 때는 편리한 곳으로 가려고 도모해서 여론이 통분해하고 있으니 낮추하고 고쳐 정비하소서. 근래에 의금부에서는 왕법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사로운 정만 따라서 공의가 미편한 지 오래입니다. 정비할 때의 당상을 추구하고 생낭청 및 암내 낭청은 모두 파직을 명하소서. 공의는 지극히 엄한 것이어서 비록 일이 많고 구차한 때라 하더라도 관에 있는 자의 행동은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설사 별자 유색과 재용감 참봉 백대행은 부직하여 봉급을 받은 후에 까닭없이 나가버렸으니 매우 미편합니다. 파직을 명하시고 이 밖에도 관직에 있는 자가 사사로이 출입한 사람은 해주로 하여금 적발하여 하나하나 제거하게 하소서. 의금부 도사 안지는 본디 폐고된 사람으로 급급하게 거두어 서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데도 타관에 있는 몸을 갑자기 본직에 제수하였습니다. 여론이 매우 미편하게 여기니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21일 정축 첫 번째 기사. 밤 일경의 객성이 천장성 안과 왕량성 동쪽과 서쪽 제1성 안에 나타나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21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좌의정 윤두수가 아뢰기를 천리 먼 길을 친히 와서 소를 올리는 성인은 아름답습니다. 그 말이 쓸만하면 채용해야 하고 시행할 수 없으면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 인재를 해조로 하여금 제주에 따라 직을 제수하는 일은 이미 계달하였습니다. 종실 가운데 원천군 이휘와 한음도정 이현은 지난날 모두 장소가 있었는데 매우 채용할 만한 데다가 나라가 위급할 때를 당하여 부지런히 충성을 바쳐 칭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시예로 발신하여 식견이 다른 종신의 유가 아니니 각별히 논상하여 인심을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면 보탬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번 종실 가운데 스스로 종군에 응모하는 자들이 아직 현장 공이 없는데도 모두 논상한 것은 선파의 자손임을 드러낸 것으로 그 뜻이 또한 좋습니다. 더구나 이 두 사람은 선비들 의논이 많이 쏠리고 있으므로 신이 듣고서 감히 모른 채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랫말이 지당하니 아랫대로 하라. 다만 장소로 논상하는 것은 이처럼 인심이 아름답지 못한 데 부박한 습관을 열어놓을까 싶다. 개인의 혐의를 품고 항소하여 몰래 해치는 일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협과 같은 자는 두 차례나 상소하여 윤경립 부자를 배라고 청하였는데 비록 그 일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어찌 부자를 참수하기까지 해야 하겠는가? 그 불초함이 이러한데도 역시 논상해야 하는가? 나는 심질이 깊이 들어 언어가 잘못되니 자세히 살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윤두수가 아뢰기를 삼가 성교를 받더니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말을 체록하고자 한 본인은 지금은 인심을 수습해야 할 때이므로 재능에 따라 거두어 서용하자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전협 같은 자는 부박한 듯하니 반드시 채용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조로 하여금 재능에 따라 거두어 서용하자고 아뢰었던 것입니다. 전협은 해조에서 반드시 급급히 서용할 것이 없습니다. 또 성교를 보건대 물상을 환히 살피시어 조처가 근본이 있으신 뜻이 극진하니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전협의 상소 가운데 윤선각과 윤경립 및 삼도의 제장이 적을 놓아주고 도벌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 자봉하고 있는 죄를 극력 진술하였는데 전후 수천 조목이었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22일 무인 첫 번째 기사. 밤 일경의 객성이 천창성 안과 왕량성 동쪽과 서쪽 제1성 안에 나타나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22일 무인 두 번째 기사 공조판서 한 응인을 요동에 보내 송시랑에게 정문하여 군사를 재촉하여 적을 섬멸하기를 청하였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23일 김효 첫 번째 기사 밤 일경의 객성이 천창성 안과 왕량성 동쪽과 서쪽 제1성 안에 나타나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23일 김효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고인이 말하기를 성문을 닫고 언론은 열어야 한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천하의 일이 있으면 필부는 말이라도 중하기가 태산과 같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국가가 위란할 때를 당하여서는 언로를 여는 것은 본디 부득이한 일이며 추요의 말이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묘사가 폐허가 되고 생령이 어육이 되어 200년 동안 공고히 내려둔 왕업이 장차 망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성을 닫으며 천하의 일이 있는 정도일 뿐이겠습니까? 제왕의 등은 천지와 그 도량이 같고 밝기는 이를과 같아야 하는 것이니 비록 평시라 하더라도 겸허한 자세로 말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더구나 위급 존망의 때이겠습니까? 별난이 난 처음에 구원함이 절실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으나 충직한 논의를 듣지 못하였고 징병을 부지런히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권항하는 군사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위의 선비들이 한번 창의하자 군민이 향응하고 초택의 말이 한번 진언되자 공의가 조금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오늘날 해야 할 급습으로 가장 급하고 절실한 것은 언로를 넓히고 인심을 복종하게 하여 천명을 잇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로가 오랫동안 막힌 나머지 비록 금백으로 상을 주고 관적으로 권장하여 사방의 말이 이르도록 해도 오히려 오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하물며 자만한 기색을 혹 사람을 거절하는 것에 가깝지 않습니까? 근래 진언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도 성상께서 한번 보시고는 의뢰 회사에 내려보내 간합하는 뜻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 글자의 비답을 아끼시고 회사도 일이 많아 심상하게 보아 방치해 두어 채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도 많아 원근의 상소한 사람으로 하여금 목을 누리고 발꿈치를 든 채 기다리다가 마침내 실망하고 돌아가게 합니다. 신들은 참으로 한창 일어나는 사기와 장차 합하려는 인심이 이로부터 꺾이고 흩어져 국가의 일이 날로 잘못되어 어떻게 해볼 수 없게 될까 염려됩니다. 전하께서는 어렵고도 중대한 왕업을 이어받아서 양구의 운을 만나셨으니 오직 공구수성하고 난리가 일어난 까닭을 깊이 생각하면 자만하는 병폐를 이겨 남의 말을 들으면 흡족하고 관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도 즐겨 듣는 성의와 충성을 장려하는 일이 점차 전만 못하여 지혜 있는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모두 무용으로 돌리고 맙니다. 그래서 태산처럼 중하게 할 말이 도리어 홍모처럼 가볍게 되었으니 신들은 삼가 의혹됩니다. 대체로 초야의 사람이 말리 먼 길을 양식을 쌓아가지고 임금이 문에 오는 것이 어찌 다 자신을 위한 모책이겠습니까? 그 중에 더러는 가르치고 길러주는 애에 감동하여 국가의 충성을 바치려는 사람도 있고 또 임금께 충성하여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천성에서 나와 그만두려 해도 그만두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비록 광직하고 과격한 논의가 있더라도 이는 모두 충애의 정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는 전하께서 공평한 마음과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그 정성을 가상히 여겨 그 말을 써야 할 것이며 과격한 자는 특별히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미리 과격으로 인한 배단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그 충직한 말까지 배한다면 이는 소위 질병을 끓여 나머지 어이원까지 꺼린다는 격이니 언로가 언제 열리며 인심이 언제 수합되겠습니까? 더구나 한음도정 이현은 종실에 가까운 지친으로 고달픈 몸에 애절한 심정으로 상소하여 계책을 바쳤으니 그의 충성스러운 정성이 언표에 드러나 보는 사람 모두가 감격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러한 사람을 만약 한번 성류를 내려 그 충성을 장려하고 온화한 안색으로 한번 접견하여 그가 간직하고 있는 소견을 다 말하게 한다면 성상의 덕은 넓어지고 아름다운 말이 숨겨지지 않아
한 사람으로서 천만인을 권장하게 될 것이니 어찌 언로가 트이지 않고 인심이 복종하지 않음을 장려함을 걱정하겠습니까? 언로가 닫히면 위망이 곧바로 이르고 언로가 열리면 하늘과 사람이 저절로 응하여서 흥하고 망하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도 되지 않으니 어찌 두렵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회복하는 개척은 그 일이 하나가 아니지만 신들이 반드시 언로를 여는 한 가지 일로 전화를 위해 권하는 것은 어지러운 시대를 돌이킬 수 있는 기미가 다만 과실을 듣고 덕을 닦는 데 달려 있고 훌륭한 장수와 날랜 병졸은 하책이기 때문입니다. 신들의 말이 현실에 먼 것 같지만 실은 가까운 것이고 느슨해 보이지만 실로 급한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성령께서는 맹성하여 더욱 살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참으로 가상하고 좋은 말이다. 그늘의 장소가 날로 이르는데 비변사에 내린 것은 특별히 가난을 실해서가 아니고 채용하여 시행하기를 바래서이다. 일일이 답을 하려 들면 형세상할 수 없다. 한음 도정은 이미 승질하였다 하였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23일 김효 세 번째 기사 상이 일렀다. 전에 여러 번 나의 충정을 토로하였으나 다 시행이 안 되어 밤에는 잠을 못 이루고 낮에는 먹지를 못하여 심병이 날로 심해지고 눈은 날로 어두워지고 기무에 관한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형세이다. 근래에 장소가 자주 올라오는데 어찌 채용할 만한 말이 없겠는가마는 비변사에 내리라고만 하였다. 혼미하고 잘못됨이 이러하니 마음이 괴롭다. 지금부터는 모든 소장을 다 동궁에게 바치도록 해서 동궁으로 하여금 채용하여 시행하고 죄가 있는 자와 공이 있는 자를 스스로 결단하여 상벌을 시행하게 하고 제군을 지휘하여 징격하는 일도 전적으로 하라는 일로 하서하여 홍인상에게 붙여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전협이라는 자는 3번이나 상소하여 여러 말을 하였으니 요즘 인심이 이렇다. 어제 이조가 의망한 대로 직을 제수하여 위로해 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23일 김용 네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하릉군에게 양구 1건을 사서 보내라.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23일 김효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하릉군이 통천에 유락하고 있다는 말은 신들도 들었는데 지금 의보급과 자량을 제급하라는 전교를 받았습니다. 난리 중에 친히 아는 사람을 생이별하여 생각이 이에 미치시니 신들은 눈물이 흐르는 것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식물을 연속하여 제급하고 자신이 행제소로 오고자 하면 차차 호송하라고 하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의복감은 강원도가 빈궁하여 쉽게 마련하지 못할 형세이니 여기에 있는 면주 4필과 목면 5필, 씨를 뺀 면화 10건을 보내 성상께서 형제를 돌보는 뜻을 보이소서.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25일 김효 6번째 기사 이후 몽정을 승정원 승지로 삼고 북평사 정문부를 통정에 가자 하였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24일 경진 첫번째 기사 밤 1경에 객성이 천창성 안과 왕량성 동쪽과 서쪽 제1성 안에 나타나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24일 경진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었다. 그늘의 장소가 과연 많은데 그 말의 옳고 그름을 상께서 스스로 통찰하실 것입니다. 만일 일일이 축조하여 비하려 한다면 형세상 미칠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시대가 맑으면 장소가 드문데 지금은 시대가 위태롭고 어지럽다 보니 사람들이 각기 말을 올립니다. 비록 한마디 말이라도 시위에 맞으면 모두 성심으로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겠지만 이따금 시세를 턴탄 자신의 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현혹된 말로 자신을 파는 자도 있으니 어찌 일일이 수긍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면 이쪽 저쪽으로 끌리게 되어 그들 멋대로 하게 될 것이니 국사가 날로 잘못될 것입니다. 오직 그 시비를 살피고 성의를 분간하고 행사를 따지어
허심탄회하게 취치하여 대공 지정의 도로 인도해야 합니다. 더구나 크게 어지러운 때에 자만하는 기색을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동궁의 행차도 장소가 답지하고 있다 하니 어찌 또 행제소의 장소까지 동궁에게 보내 동궁으로 하여금 체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엽 같은 자는 전심으로 적을 토벌하여야 할 때를 당하여 말을 많이 하여 온당치 못한 단서가 있으니 마땅히 억제해야 하는데 어찌 관직을 최소화에 부박한 길을 기르겠습니까? 선조 7월 32권 선조 25년 11월 24일 경진 세 번째 기사 뒤변사가 아뢰기를 태공이 목야에서 무용을 떨친 것이나 노공이 종일 시립했던 것은 모두 대질 때의 일입니다. 심수경은 나이 80에 국사를 개탄하고 창의하여 군사를 일으켰으므로 사람들의 이목을 충분히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는 명의가 이미 높으니 각처의 의병이 스스로 통속될 것입니다. 제때에 이를 도모하되 만약 명에 따르지 않으면 마땅히 군법으로 이를 처리해야 하니 인신을 만들어 보내어 호령의 채무가 있게 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 7월 32권 선조 25년 11월 24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권율 좌도 수사 이순신 순천부사 권준 나주목사 박광옥이 탄일 하전을 보내왔다. 또 권유리 봉진한 탄일 동지 위전이 이르렀다. 선조 7월 32권 선조 25년 11월 25일 신사 첫 번째 기사 동지 중추부사 유영길이 아뢰기를 호남 한도는 모름지기 급급히 격리해야 하는데 채찰사 정철은 충청도에 기생이 있는 고을에서 날마다 술에 취해 기물을 잊고 있는데도 주세가 고단하고 약하여 논개한 사람이 없습니다. 좌상 윤두스는 제국이 회복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되고 그 마음이 지공 무사하지 못하여 매일 처리하는 것이 모두 무실로 돌아가고 전실을 잃어 차마 말하지 못할 일이 있게 하였습니다. 신은 민박 한정을 이기지 못하여 감히 와서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이후 연기를 인견하였다. 그때 판윤 김수가 경상도 관찰사로 채직되어 와 입조하였는데 상이 함께 입대하라 하였다. 상이 김수에게 이르기를 내가 부덕하여 경으로 하여금 근고하게 하였다. 하니 김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뢰기를 신은 아래 말씀이 없고 오직 죽고 싶을 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병은 얼마나 되는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신의 추적으로는 20여만 명이 될 것 같습니다. 본도의 민심이 처음과는 아주 달라져 적을 잡고자 하며 지난날 적에 붙었던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양호의 병력으로 적을 대항할 수 있겠는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호남의 군사가 정강한 듯 하나 일찍이 금산에서 패배한 후로는 겁을 먹어 용인에서도 패배하였으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주는 성을 지키는 군사가 매우 많지만 만약 적이 먼저 산읍을 공격하면 전주 역시 지키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호남에는 운구할 만한 험한 것이 없는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무주에 시발도도 들어오지 못했던 험한 곳이었습니다만 인심이 옅어지면 금성 탕지라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적들이 사륙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백성들도 비로소 싫어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살인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민심을 돌리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체 적의 정황은 어떠한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사로잡은 외적 소평태가 말하기를 관백이 탐학무상하여 화보만 좋아한다. 조선을 치려 해도 아직까지 증가하지 못했는데 어찌 대명을 범하겠는가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박진은 잘 싸우고 있는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스스로 싸운 적은 없고 권응수를 시켜 가서 싸우게 했는데 위성이 이르는 곳에는 적이 모두 도주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영남의 의병들은 각기 그들 엄만 지킬 뿐인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영남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령이 있어 혹 적과 싸우기도 하고 혹은 요해처를 지키기도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 군사가 적을 대항할 수 있겠는가?
하니 김스가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중국으로 사신을 갔었는데 남군은 알 수 없지만 북군은 믿을 게 못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마의 재주가 능하니 우리나라 군사로 선봉을 삼고 중국 군사로 성세를 돕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김천희를 불러 해서의 적을 치게 하는 것이 어떤가? 쉬운 데부터 먼저 공격하는 것이 또한 병법이다.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지금은 해로의 얼음덩이가 떠돌아 대군이 건너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강화를 거쳐 호서 호남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호남 사람들 모두가 승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에는 험고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만약 견고한 성을 찾아 사수할 계획이라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유성룡은 저기 만약 이 해가 가기 전에 물러가지 않으면 양호지방 역시 보장하기 어렵다. 모든 해도의 넓은 곳에 밭을 일구어 곡식을 심고 노약자는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장정은 육지에서 싸워야 한다. 그러다 불행한 일이 있으면 배를 타고 잠시 피했다가 서쪽 중국으로 향하기를 기다려 그 뒤를 쳐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풍원 부원군은 일찍이 그런 계책을 말했는데 비변 사이에서 반개하였고 나 역시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였다. 유영길이 아뢰기를 인심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다음 항해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먼저 동요하게 되면 수습하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풍원부원군은 저거 형세가 어떻다고 하던가 하니 김스가 아뢰기를 유성룡이 말하기를 싸워도 죽고 싸우지 않아도 죽는다. 차라리 한번 싸워 사생을 결단해야 한다 하였는데 여러 사람들이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정인홍은 친히 지내나가 용병하지 하고 있지 않던가 하니 김스가 아뢰기를 비록 스스로 싸우지는 못하지만 나라를 위해 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면은 기강이 있어 정인홍보다 조금 낫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곽재우는 지모가 있는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신이 그 사람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대체로 그 사람들이 보통은 아닙니다. 어려서 무예를 닿았고 장강을 읽어서 문자를 터득해 일찍이 정시에서 장원을 했습니다. 의병을 남보다 제일 먼저 일으켜 4월 20일 사이에 기병하였는데 처음 기병할 때 사람들이 의심했었지만 신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을 사로잡으면 참객하지 않고 심장을 구워 먹습니다. 의리영 삼가가 온전한 것은 곽재의 공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정발과 송상현은 과연 죽었는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정발과 송상현이 혹자는 죽지 않았다고 하지만 죽은 게 틀림없습니다. 잘못 전해진 말 가운데 심지어는 송상현이 적장이 되었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포위를 당할 때 홍윤관이 성 밖으로 나가기를 고언했으나 상현은 말하기를 지금 성을 빠져나가더라도 어디로 간단 말이냐 하고는 남문 위에 팔짱을 끼고 앉아있으니 적이 들어와 죽이고 바로 그의 목을 대마도로 전송했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본도의 선비로서 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는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상주의 정국성, 선산의 김도 및 정경세의 동생이 모두 적에게 죽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한학 역시 죽었다고 한다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부자가 다 죽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유영길에게 이르기를 기사의 뜻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니 유영길이 아뢰기를 겨울이 이미 지난 해가 점차 길어지고 있으니 군신 모두 마땅히 힘을 다해 조치해야 할 것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망극하여 감히 아랜 것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25일 신사 두 번째 기사 비변사에 전교하였다. 지금 들으니 지난번 풍원부원군의 장계에 본도 여러 섬을 개간하여 경작하는 일은 뜻이 있는 일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상황이 극도에 달하였을 때 말할 일이다. 그러나 사실은 알 수 없으니 처결할 방도가 없겠는가. 이런 뜻을 비밀히 김수에게 물어서 밀의하여 아뢰라.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25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우부승지 유몽정이 아뢰기를 비변사가 올린 봉서는 좌상이 사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관을 보내 유시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반드시 여럿이 의논해야 하니
좌상을 명초하라 하였다. 유 몽정이 아뢰기를 오늘 아침 좌상이 사진하였다가 미안한 말을 듣고 문 밖으로 나갔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 이때 윤두수가 유영길의 계사를 듣고는 감히 비변사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좌상을 명초하여 하라 하였는데 좌상이 병을 이유로 들어오지 않았다. 다시 부르니 그제야 예고를 하였다. 좌상에게 전교하기를 지금이 어찌 남의 말을 따질 때인가? 근래 경이 혼자서 근고하는데 내가 경의 마음을 모르지 아니하니 경은 안심하고 개한 봉서를 상의하여 시행하라 하니 윤두수가 아뢰기를 뭐라고 진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26일 이모 첫 번째 기사 밤 1경에 객성이 천창성 안과 왕양성 동쪽과 서쪽 제1성 안에 나타나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26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좌의정 윤두수가 아뢰기를 신이 이미 조가의 헌장에 저촉되었으니 주천도 의에 가벼운데 아무리 언명이 있더라도 어찌 다시 정사당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빨리 채직을 명하여 시대를 구할 수 있는 인재를 택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젯밤에 내 뜻은 이미 유시하였으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신은 생각한데 나라의 재상을 두는 것은 구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칠함과 흥망이 모두 제상에게서 나오는 것이니 비록 평상시라 하더라도 제왕은 모두 더욱 신중하게 마음을 써야 하는데 더구나 위란한 때이겠습니까? 송나라의 이강은 조정에 있은 지 40일 만에 조정을 성취하였습니다. 지금 이때는 송나라 남도할 때보다 더 위태로우니 반드시 명세의 인재를 얻어야만 그의 회복하여 국운을 떨칠 수가 있는데 신은 용렬한 하제로서 적소에서 기용되어 중도에서 대배하니 사람들 또한 회개하게 여겼습니다. 신은 욕심이 많고 벼슬에 연연하 유유히 날 삼아 보냈으므로 전혀 한 가지 일도 기록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대적의 뿌리를 받고 있는데 제거하지 못했고 장졸이 태만하여 명령을 따르지 않으며 기강이 없고 군율이 없는데도 한 가지도 건백한 일이 없고 역시 한 가지도 결말을 낸 일이 없다 보니 말하는 사람이 오늘날의 병폐를 꼬집어 마친 것입니다. 신이 만약 한번 물러가면 국사가 조금은 가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신은 쳐다보나 굽어보나 두렵고 떨리어 스스로 용납될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재상의 바늘에 충신과 의사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삼가 바라건대 빨리 합당한 인물을 가려 조야의 여망에 따라 썼사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은 사피할 때가 아니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세 번째 아뢰기를 신과 유영길은 30년 전부터 교유한 사이로 옥당과 미원에서 함께 벼슬하여 패간을 서로 보인 사이였으므로 신의 병통에 대한 품제는 그 사람이 자세히 보고 짐작한 지가 오래입니다. 그가 이번에 한 말은 실로 나라를 걱정한 것이며 역시 신의 말절을 걱정한 것이니 남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의 심적이 일단 드러나고 행사도 당장 나타났으니 이 시기에 조가에서 부릴 수 있는 인물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신은 유영길에게 조금도 거슬리는 뜻이 없습니다. 유영길은 신의 본증을 말하되 조금도 성명 앞에서 꺼리지 않았으니 이는 참으로 옛 사람이 말한 더욱 충성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이 이때 물러가지 않으면 성명을 등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하로서 진퇴하는 의리도 아닙니다. 신이 거듭 생각해도 미안함을 이기지 못하여 황공하게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런 위급한 데를 당하여 이처럼 사피하는 것은 온편하지 못하다. 경은 안심하고 모든 의계할 일을 속히 의논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26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사은부가 아뢰기를 동지 유영길은 국사가 바야흐로 위급한 때를 당하여 합심 협력하여 어려움을 함께 구하는 의리를 잇고 대신을 모함하여 배척해서 불안하게 했으니 조정을 손상하고 사체를 잃음이 매우 심합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토적의 기해는 단지 겨울철 뿐인데 지금 기회를 잊고 치지 않으면 그 해가 차마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중국 군사는 이미 확실한 기약이 없고 금년은 겨우 1개월 남았습니다. 오늘날의 일은 위급한 때와 같아서 태연히 한쪽 구석에 있으면서 국사를 의지할 수 없는 지경에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속히 정주로 진주하여 장졸들을 책령하고 3군의 사기를 진작시켜 정식으로 진격하여 제때 회복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유영길은 놔두면 될 일인데 하필 죄를 지어야 하겠는가. 정주로 진주하는 일은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2권 선조 25년 11월 26일 이모 네번째 기사 사관원 이아뢰기를 임금이 대신을 중히 여기는 것은 조정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대신에게 비록 현저한 잘못이 있더라도 저절로 공론이 있을 것이니 아무도 경솔하게 의논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죄나 잘못이 드러나지 않았고 그 말이 공정하지 않은 때이겠습니까? 동지 유영길은 한쪽의 쪽지로 두 대신에 드러나지 않은 잘못을 사사로이 지적하였는데 그 말이 이미 공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신하로서 참아하지 못할 말로서 위로 천청을 놀라게 하였으니 그 모함이 교활하고 참혹합니다. 유영길은 오랫동안 청의에 버림을 받은 사람이고 또 군사를 잃고 도망한 죄가 있으니 마땅히 공론을 기다리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어려움이 많은 때에 도리어 감정을 품고 참수하는 계책을 써 대신을 불안하게 하고 국사를 파괴하였으므로 여론이 모두 통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만두면 되지 하필 죄를 조이하겠는가 하였다.